그러니까 무조건 기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전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럽 4대 리그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예요. 선수의 기량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주전 경쟁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에는 소속팀 메넨글라드바흐의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10월 소집 때 단 한 경기만 출전을 시켰고 그나마 45분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성욱입니다. 11월 14일 대전에서 열렸던 볼리비아전, 우리 축구대표팀 평가전이었죠. 우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옌스 카스트로프의 선발 출전 여부였습니다. 그럴만 했던 게 황인범, 백승호, 박용우 이런 중앙 미드필드 자원들이 부상으로 다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에 그만큼 변화가 불가피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옌스는 아직 대한민국 대표팀에 온 뒤로 충분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옌스가 소속팀에서 활약과 달리 대표팀에서는 경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옌스가 어떤 선수고 대표팀에 어떤 걸 줄 수 있고 과연 대표팀의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마침 볼리비아가 약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나온다면 좀 더 다양한 역할 또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경기 하루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드필더들만 따로 한두 차례 더 소그룹 미팅을 진행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볼리비아전 또 가나전으로 이어지는 이 두 경기에서 미드필더진의 다양한 구성,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단 말이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볼리비아전 주전 조합 선택은 김진규 원두재였습니다. 소그룹 미팅이 옌스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 미팅들을 통해서 가나전에서도 어떤 선수에게 기회를 줄 거다 이런 명확한 언질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볼리비아전에 선발에 나오지 못한 옌스 카스트로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날 카스트로프는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김진규 선수 자리에 교체 투입이 됩니다. 추가 시간을 포함을 해도 10분 남짓밖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투입이었어요. 대표팀 적응 능력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시간이었죠. 옌스 카스트로프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 상당히 의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은 출전 시간만 주어지는 상황이 좀 많이 이채롭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옌스가 대한민국 국적을 원래 이중 국적자지만 축구에서는 독일 국적자였잖아요. 독일 축구협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야 피파를 통해서 독일에서 대한민국 축구로 축구 국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소집 훈련에 처음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말 남다른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태극마크를 단 선수인 만큼 초반에 좀 어느 정도 그 대표팀 내에서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외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9월 7일 미국전에 김진규 선수 자리에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멕시코전에서는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 45분만 뛰었고 이 경기가 지금까지 옌스가 선발로 나온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대표팀의 적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 뒤로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첫 국내 소집인 10월 달에는 브라질전에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가서 45분을 뛰었고요. 그 뒤, 나흘 뒤에 치러진 파라과이전에서는 아예 결장을 했습니다. 부상이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안 나왔어요.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이제 경기 상황이 좀 투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출전 시간이 적다고 말하는 게 너무 옌스 편향적인 얘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옌스는 상황이 좀 특별하잖아요. 일단 옌스는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서 독일 축구 호적을 버리고 한국 축구 호적에 이름을 올린 상당히 이제 모험을 감행한 선수입니다. 한국은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대표팀과 아무런 교감 없이 선택한 게 아닌 만큼 축구 국적 변경을 용인해놓고 평가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좀
네, 어색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전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게다가 옌스는 유럽 4대 리그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예요. 팀과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 몰라도 선수의 기량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주전 경쟁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소속팀 메넨글라드바흐의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10월 소집 때 단 한 경기만 출전을 시켰고 그나마 45분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옌스를 주전으로 써야 된다. 무조건 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 2, 3부 리그나 상대적으로 규모나 랭킹이 낮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큼이라도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독일 분데스리가 1부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빅리그에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매주 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 공격수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을 매 경기 실제 몸으로 겪고 상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대표팀에 와서는 반 게임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선수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옌스 같은 선수는 월드컵 본선 스쿼드에도 굉장히 좀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빅리그 경험도 그렇고요. 터프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 대표팀이 드물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풀백, 메잘라, 공격형 미드필더 다양한 포지션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정도 포지션 커버가 가능한 선수 자체도 드물지만 그러면서 유럽 4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는 한국 국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한된 횟수만 남아있는 평가전에서 가급적 이 친구를 두루두루 써보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이것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대표팀은 이제 가나전이 끝나면 3월 소집이 유일하게 남은 검증 기회입니다. 내년 3월. 9월과 10월 그리고 지금의 11월까지 옌스가 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역할이고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선수 입장에서는 독일화는 한국을 택하고 대표팀에 소집이 됐던 초창기 그 의욕이 충만했었을 시기가 좀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대표팀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옌스를 선발로 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경기 막판 5분을 남겨놓고 넣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홍 감독이 2002년 히딩크 감독에게 길들여졌던 당시의 모습이나 2013년 손흥민 선수를 소집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 난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좋다 잘한다고 해서 뽑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기사로도 남아있죠. 이런 발언들을 되새기면서 옌스를 견제하거나 길들이려고 하거나 밀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홍 감독의 의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홍명보 당시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이자 리더였던 선수를 발탁을 하지 않고 밀당을 하고 좀 길들이기 했던 그것도 20년 전입니다. 20년도 훨씬 지난 9세대 얘기고요. 감독이 전술이나 대화가 아니라 출전 기회, 출전 시간 배분 같은 걸로 선수하고 기싸움하는 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일부 레벨에서 뛴 선수 자체가 이를테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라든가 스페인 라리가라든가 이탈리아 세리아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리그앙의 파리라든가 이런 경험을 한 선수 자체가 현재든 과거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레벨의 선수를 경기 막판 평가전 막판 5분에 남겨놓고 투입을 한다는 게 골을 넣는 포지션이 아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포지션의 선수를 그 시간대에 투입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오해를 하는 것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본선을 위해서 이미 정해둔 주전 조합이나 어떤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내용들을 보면 아직 이 팀은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선수의 등장을 간과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옌스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못 보여주고 좀 겉돌고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7개월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수준급 선수들을 확보하고 이 선수들의 역할, 역량을 측정을 해두고 우리 팀에 제대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홍명보 감독과 옌스 카스트로프의 관계는 지난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벤투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안 썼어요. 당시 대표팀은 주전 조합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에서 막 치고 올라오던 그런 시기에 이미 대표팀의 구도가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이선 자원 활용 같은 것도 좀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정점에 도달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기존 어떤 구성을 깨는 어떤 그런 요소로 쓰기보다는 조커로 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어쨌든 그게 성과를 냈고요. 하지만 지금 옌스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당시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대표팀의 중원은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에서 옌스는 주전 경쟁력이 있고요. 도약의 기회도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백 되든 4백 되든 사이드백이 상당히 좀 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옌스가 또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살리지 못하고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를 이렇게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월드컵 본선에 임하게 된다면 그때 승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흐름 봤을 때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 볼리비아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자, 뭐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옌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좀 귀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가나전 지켜보고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